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상당히 기다려왔던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아, 지금 인제에 있는 서킷 주행도 하고요. 인제에 있는 오프로드 코스가 이번에 개장을 해서 그 코스도 테스트를 했고, 지금은 일반 도로 그리고 임도 시승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날씨가 좋고요. 이제 막 단풍도 막 들기 시작하는 풍경에 정말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극상의 오프로더, 하드코어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모델이지만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타고 있거든요. 이 이니오스 그라나디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량 이니오스 그라나디아입니다. 국내에는 지난 3월에 처음 공개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금 고객 인도도 진행 중인 차량입니다. 국내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니오스 그라나디아 사양과 필드 마스터, 트레일 마스터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부 디자인이 정말 멋지죠. 이네오스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이 그레나디아 차량을 기획할 때 랜드로버 디펜더를 베이스로, 그리고 주바겐도 비슷한 성향의 차량이긴 하지만 이런 차량에 준하는 주행 성능이라든지 퍼포먼스, 이런 것을 감안하고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네오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디펜더의 단종 소식을 듣고서 이 차량 개발을 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디펜더의 여러 가지 그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각진 외관이라든지 이렇게 클래식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오프로드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러한 디자인들을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이제 브리지스톤의 기본적인 타이어와 휠, 알로이 휠이 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프로드 사양 모델에는 알로이 휠이 아니라 강철 휠로 된 BF 타이어가 장착되는 휠도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알로이 휠 같은 경우에는 홈런을 당하다가 파손되는 경우에 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강철 휠은 망치로 두드려서라도 수리를 해서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오프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강철 휠 모델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전체 전면부 디자인도 동그란 헤드램프와 각진 디자인들, 그리고 범퍼도 상당히 좀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으로 와보면 그레나디아 차량명과 함께 이제 필드 마스터라는 트림명들이 각 차량의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적혀 있습니다. 도어도 버튼을 눌러서 이제 문을 여는 형태의 클래식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루프에도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고정할 수 있는 바라든지 이러한 레일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으로 가보면 상부에 이제 짐을 싣기 편하도록 이제 사다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 여는 형태도 독특합니다. 도어를 열어서 보면은 이 작은 문이 먼저 열리게 되고요. 안쪽에 손잡이를 당겨서 도어를 열게 되면 상당히 넉넉한 크기의 이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그레나디아의 실내도 보고 있습니다. 오염이 덜 되는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시트를 적게 되는 경우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위쪽에도 이제 짐을 고정하는, 그리고 아래쪽에도 고리 같은 것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짐을 싣기 편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구성 역시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이죠.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 위아래 붙어 있는 이런 조작부인데요. 위쪽에 이제 오프로드와 관련된 기능들의 버튼류가 마련되어 있는데 흡사 그냥 항공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인데요. 버튼을 누르는 형태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와, 이러한 조작부들도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운전석 위쪽으로는 작은 글라스도, 조수석 위쪽에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창문 때문에 시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작은 계기판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는 형태의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의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벨 혼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자전거나 보행자를 위해서 소리가 작은 혼도, 네,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소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다르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량의 조작부 역시 위에서 봤던 이렇게 클래식한 형태의 이러한 조작부들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이 차량 내부에 버튼이 많이 사라지고 디지털화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라나디아의 실내 모습은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프로드 실력 당연히 좀 뛰어난 차량이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정말 예쁜 구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익숙한 형태의 기어 노브가 있죠. 이제 BMW의 차량들에서 보던 기어 노브인데, BMW를 통해서 엔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츠들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핸드브레이크 역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2열 공간도 쓰임새가 좋습니다. 이 아래쪽도 모두 다 오염이 덜 되는 소재들로, 이런 플라스틱 소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열 공간의 공간감은 역시나 좀 여유가 있네요. 무릎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C타입 포트와 A타입 포트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오프로드 사양의 차들은 이런 곳에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긴 한데 그렇진 않네요. 이쪽에는 뭐 전자기기들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실내 공간이나 외관 모두 다 보셨겠지만 정말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그리고 클래식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범피 코스를 지나고 있는 이네오스 그라나디아를 보시고 있는데요. 차량이 지금 이렇게 험한 코스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자연지물을 지나는 이 차량의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자연과 잘 어울리는 생각도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는 이렇게 어닝도 있고, 위쪽에 루프 위쪽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 차량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지금 이제 실제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닝을 한 차량을 보니까 야외 활동에서 정말 쓰기 좋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차량 곳곳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 차량에는 돼 있지 않은데 유틸리티 렉이라고 해서 뭐 물건을 고정하거나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뭐 고리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름통 같은 것들을 옆에서 설치해서 더 장거리를 주행하기 위한 이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든 진짜 정통 오프로더로서 적합한 모습들을 이 차량 곳곳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이제 파크로 코스를 마치고 이제 일반 도로에 왔는데요. 파크로 코스에서는 뭐 대부분의 코스를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다 지나왔는데, 사실 이 코스 하나 자체, 코스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일반 차량으로는, 또 요즘에 조금 오프로드 달린다는 차량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벗어날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그 자갈길이 있었던 부분은 아래 그 자갈이 깔려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단단한 이 지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갈의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으로 왔다면 계속 바퀴가 헛돌고 뭐 그립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어려움 없이 나오는 걸 보고 오프로더로서, 뭐 하드코어 오프로더로서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온로드에서의 주행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의외거든요. 얼마 전에 지프캠프 가면서 랭글러를 운전했었는데, 이제 강원도 망상 해수욕장까지 서울에서 가면서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짧은 주행거리긴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정말 불편함 없이 주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인도 주행을 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로우 기어로 세팅하고서 주행을 하는데, 기어는 N단에 낮추고 요 작은 요 기어를 옮겨서 이제 로우 모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강원도의 산길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의 코스는 뭐 애지간한 대부분의 SUV들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코스긴 하지만, 이너스 그라나디아가 이런 코스에서 차량의 거동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는 확실히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로드에서의 주행 성능도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오프로드에서는 아까 그 파크로 코스를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 보면은 뭐 만만치 않은 하드코어 오프로더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요, BMW의 엔진과 뭐 ZF의 변속기 이런 것들처럼 많은 회사들의 도움을 받고 뭐 힘을 끌어다가 뭐 차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 역시 마그나에서 하고 있고요. 영국 브랜드임을 좀 표방하고 있지만 또 생산 공장도 프랑스와 가깝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에 차 만들기는, 사실 과거에 뭐 백야드 빌드들이 이런 차량들을 만들 때 뭐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은 아니었을 텐데, 요즘 차 만드는 것은 그것과는 또 레벨을 달리하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브랜드들이 좀 나올까 싶긴 합니다. 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시장인데, 이렇게 뚝심 하나 가지고 진정한 오프로드 하나 만들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가 오히려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그레나디아를 타면서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죠. B58 BMW의 진여 6기통 엔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엔진은 그 범용성이 굉장히 넓다고나 할까요? 사용처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뭐 일반적인 스포츠카, BMW 여러 차량에도 사용되긴 했지만 뭐 도요타 수프라에도 탑재될 만큼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고요. 그레나디아에 탑재된 이유는 아마 그 내구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강성 자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주요 파츠라고 할 수 있는 엔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파트의 내구성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된 엔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변속기와의 조합도 뭐 익히 검증된 엔진이기 때문에 편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 상당히 좀 매끄럽게 주행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아까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예상의 밖의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이제 스티어링 휠의 락투락이었죠. 한마디로 3.85바퀴를 돌려야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굉장히 한참 돌려야지 이 스티어링 휠의 끝에서 끝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만약에 유턴을 한다 할 때는 정말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또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여유롭고 유격이 어느 정도 있는 스티어링 조향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도를 밟았을 때 바퀴가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스티어링도 갑자기 움직이면서 뭐 운전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방식입니다. 스티어링 방식입니다. 국내에는 뭐 몇 가지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모델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디션 모델도 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 형태의 그레나디아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좀 길어진다고 하네요. 지금 이 차량의 크기도 일반적인 국산 중형 SUV보다 살짝 큰 크기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아주 넉넉하고 긴 휠베이스의 픽업 트럭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출시될 모델들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억을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으로만 봤을 때 자칫 또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이네오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막 탄생한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온로드나 오프로드 이런 것을 주행하다 보면은 요즘 차량들 가격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랭글러만 해도 가격이 뭐 8천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인 오프로드 모델, 제대로 된 오프로더 모델들 구매하려면 이 정도 가격까지 이제 올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랭글러를 일반 도로에서 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네오스 그레나디아는 정말 일반 도로에서도 승차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오프로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주행 품질에 있어서 부족함을 크게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차량의 내구성 이런 것들이 검증된 차량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많은 분들, 뭐 제 옆에 지금 계시는 나윤석 이사님도 굉장히 단단한 하체 위에서 그 위에 있는 차체, 프레임 바디 위에 있는 차체와 그 하체가 정말 일체감 있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수긍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허투루 움직인다는 느낌 받을 수가 없고요. 차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일체감 있게 움직인다는 부분은 본격적인 오프로더 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레트로하고 클래식한 외관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성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는 뭔가 그 이네오스 회장의 고집이 느껴지는 차량, 이네오스 그레나디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고지를 올라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차량의 디스플레이는 고도계까지도 마련되어 있고, 요 아날로그 형태로 움직이는 나침반까지 있거든요. 이런 감성들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825m를 지나서 1100고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